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이 강 쪽에 협곡으로 왔습니다. 산이 그래 높진 않는데 한 200m, 저 정상은 200m 넘겠습니다. 200m 좀 더 되는 절벽입니다. 자, 이 강이 휘몰아치는데 절벽이 협곡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 제가 지금 며칠째 산행 오는 이쪽 방향의 절벽들은 다 좋은데 문제는 나무입니다. 방향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별로 없고 거의 뭐 화렵수들, 그러니까 뭐 참나무 종류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도라지 서식 환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강 쪽으로 계속 답사겸 계속 이래 찾고 있습니다. 또 초대물 도라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오늘도 이래 강 쪽의 협곡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 대놓은 곳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까지 훑어보고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강을 건너서 오는 길이 있는데 건너면 저 도로 따라서 한참 또 우회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뭐 저쪽으로 건너서 또 돌아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절벽은 방향, 경사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 나무, 소나무 분포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도라지가 있을지는 한번 가봐야 되니까 또 준비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 10, 한 2, 3도 나오는데 낮에는 오늘도 30, 한 1, 2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한 20도 이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또 이렇게 기온차이 날 때는 너무 또 살살하게 입고 가시면 낮에 덥다 싶어서 살살하게 입고 가면 또 힘드시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얇은 옷도 한 개씩 챙기는 것이 이런 요즘 같은 산행에 일교차가 클 때는 산행에서 그런 것이 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강 쪽의 협곡입니다. 자, 강의 방향이 이 강이 동쪽에서 저 서쪽까지 이렇게 굽이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절벽의 방향은 동남, 남, 남서, 그러니까 이 가장 방향은 일단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소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 제가 며칠째 오는 이쪽 산의 절벽들을 보니까 다 소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 화렵수들, 참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그늘을 많이 가리거든요. 겨울에는 이게 다 잎이 지니까 이 절벽들이 훤히 튀고 보이는데 이 여름에 이 절벽의 포인트 방향이나 이런 여건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자, 대물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오늘 저까지 다 보고 와야지 이래 생각하더라도 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얘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자연에 대응을 하고 방향을 해야지 내가 자연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산이 보여주는 것만큼 보고 산이 주는 것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산이고 약초산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초콩 각각 2개, 식량은 초콩 각각 2개, 물은 750ml 각각 2병입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그리고 예상 산행 시간은 지금이 7시니까 한 12시쯤 전후 돼야 안 내려오겠습니까? 오늘도 예상 산행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산행 시간을 왜 6시간 잡냐 하면 제가 오후에 또 제 할 일도 있고 제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잡는 겁니다. 뭐 마무궁 같으면 지금 뭐 7시에 가서 하종일 이걸 다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사람의 체력과 또 욕심과 그런 것이 종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예, 지금 출발해 가지고 강 쪽에 이런 중턱을 따라서 절벽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가 자리는 좋습니다. 위에 절벽이고 아래쪽 절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 턱이잖아요. 이런 곳이 도라지 서식 여건이 좋은데 저 건너편에 건너가야 되는데 중간에 길이 어중간합니다. 절벽 사이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꽤 미끄러울 수도 있고 지금 저걸 건너갈 수 있으려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초반부터 나항코스가 시작되네. 어제보다는 땅이 마르기는 많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향이 어제는 서쪽 절벽이고 이 남쪽 절벽이다 보니까 마르기는 많이 말랐는데 이 초반부터 이 나항코스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첫 번째 절벽을 건너와서 이 아래쪽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저런 난간난간 턱들은 여건은 좋은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벌써 보이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지금 노간주 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간주 나무. 항상 노간주 나무 근처에는 대물 도라지가 있다 했죠. 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소나무는 없어도 중간중간 그 노간주 나무는 하나씩 보이네요. 자, 계속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그 초입 진입부에 있는 절벽 중턱을 제가 계속 훑으면서 한 100m 정도 걸어왔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 딱 오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길이. 자, 그 건너편 저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청부 쪽에도 절벽이 좋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올지 아니면 이쪽 상청부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면서 또 건너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 계속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물로로는 물길을 하나 건너오니까 자, 여기 노간주 나무도 있고 노간주 나무도 소나무 종류까지는 아니지만 향나무 종류인데 자, 얘들은 살아있는데 저기 보면 여기 소나무 있잖아요. 여기 소나무 두 개는 다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죽어 있고 자, 그 안에도 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것도 죽어 있잖아요. 자, 보다시피 나무들이 지금 여기 다 이거 상수리 나무나 도토리 나무, 참나무 종류로 다 덮고 있으니까 이 소나무들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얘들도 햇빛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화렵수들이 햇빛을 다 가려보니까 소나무들이 이 살아나지를 못하네요. 햇빛을 뭐 안 보진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일조량을 못 받고 또 이거 참나무들이 소나무들이 커지면 여기 소나무들의 세력도 커지니까 이런 것을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쪽 산림에 와서 보니까 나무들도 보이지 않게 경쟁하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여기 소나무들이 지금 제가 봤는 게 두 그루거든요. 여기 있는 것까지 세 그루인데 여기 소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물들, 약초들, 얘들도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종족만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 싸움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자, 저는 계속 갑니다. 자, 절벽 난간 따라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핫수호가 있습니다. 자, 싹대는 그래 크진 않는데 이것도 일단 제가 한번 살짝 채취해보고 살짝 해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절벽 난간에 핫수호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같은 절벽인데도 그늘이 많고 습기가 좀 있는 분위기, 또 흙이 좋고 이런 자리에 원래 핫수호들이 많습니다. 도라지보다는 핫수호가 사는 그런 환경이 많죠. 자, 여기 핫수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런 난간들이 이런 곳이 좋거든요. 이런 곳에 제가 도라지가 한번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 절벽 따라서 계속 이동합니다. 하는데 이 산나리하고 그 다음 도라지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나는 애들은 뜨문뜨문 보이는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건너편에서 움직이면서 이 나뭇잎이 낙엽이 많으니까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저 비닐하우스 있는데 저기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멧돼지가 내려왔나 싶어서 자꾸 쳐다봅니다. 자, 놀래서 자꾸 쳐다봅니다. 멧돼지가 내려온 게 아니고 황구가 내려온 건데
알배가 멧돼지가 내려왔나 싶어서 자꾸 일하시다가 자꾸 쳐다봅니다. 뭐 멧돼지가 내려와 본 분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자, 항구는 지금 이 절벽 중턱을 계속 따라가는데 생각보다 이게 참나무가 너무 많이 가려서 그런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떠문떠문 있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황기 같습니다. 황기. 한번 살짝 해볼까요? 제가 보아서는 황기 같은데 일단 캐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황기인 줄 알고 한참 채취하니까 모양도 진짜 참하고 약간 흑색 빛깔 나길래 황기가 이런 모양이 나나 싶었는데 껍질을 만져보니까 노란색 빛이 돌고 맛을 조금 보니까 굉장히 씁니다. 이것은 황기가 아니라 고삼입니다. 고삼. 모양은 꽤 잘 나오거든요. 가가지고 당금주 하나 담글까 그냥 다시 묻을까 생각 중입니다. 모양은 참한데 고삼입니다. 고삼. 황구가 30분 동안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 쪽으로 지금 계속 오니까 강 쪽에 절벽 쪽으로 계속 왔는데 도라지는 없거든요. 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봤자 지금 강 쪽에 절벽 난간 따라 계속 가는데 위험하기만 하고 계속 헛수 가는 것 같아서 저 상청부 절벽이 있거든요. 상청부 절벽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놈은 이것도 뭐 약성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당 뭐 다시 묻겠습니다. 괜히 혹심에 한번 캐봤는데 모양은 참한데 도라지가 이런 모양 딱 나오고 진짜 굵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얘들은 캐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가는 뿌리도 꽤 단단하거든요. 어지간히 때려가 부러지지도 않는데 도라지 같으면 뭐 택도 없습니다. 도라지 같으면 지금 이거 30분 정도 제가 깠는데 도라지가 이래 깔라면 이 지금 흙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거 시간 치아 배 이상 걸립니다. 자, 패스하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도라지면 좋겠구만. 고3입니다. 고3. 30분 동안 황구가 맨 땅에 헤딩해서 캔 고3입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캘라면 캘 수 있는데 뭐 고3인 거 확인하는 순간에 그냥 대충 캤습니다. 자, 다시 묻어주고 갑니다. 자, 이제 절벽 난간 따라 계속 오다가 이제 새로운 절벽이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너무 남쪽은 되는데 너무 참나무가 많으니까 도토리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도라지 살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잘하면 도라지 하나도 못 보고 갈 확률도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쪽으로 한참 넘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지바른 식물인 삽주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계속 이쪽이 지금 난간 따라서 계속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만입니다. 계속 가봤자 지금 계속 없을 것 같고 경사지고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만 하고 진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저 상청부 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절벽을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건은 괜찮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이 산나리하고 그 다음 다른 잡풀들 도라지 사는 환경에 비슷하게 나는 애들은 보이는데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자, 지금 아래쪽에 그 절벽 난간은 수색을 끝냈고 이제 상청부로 올라와서 절벽을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중간 절벽 턱하고 상청부 절벽 턱을 수색하려고 지금 올라와서 쭉 찾아보고 있는데 자, 도라지는 오늘 안 보이고 자, 여기 하수어가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두 개인데, 이게 삭대가 두 개짜리 같으면 괜찮고, 각각 한 개 같으면 이것도 별로 안 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살 캐보고, 어리면 아까 첫 번째 반 하소처럼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캐보니까, 역시 이 두 개가 한 뿌리면 좋은데, 각각 따로따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묶겠습니다. 자, 그 옆에도 또 하나 있는데 거의 다 어립니다. 하수도 도라지나 일단은 삭대가 굵게 나오든지 아니면 삭대가 많든지 그래야만이 굵은 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저는 이거 다시 묻어주고 갑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하수 묻어주고 요 옆에다가 도라지가 한두 없길래 도라지도 좀 묻었습니다. 좀 숨겨놨습니다. 자, 하수하고는 둘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자라라. 자, 여기도 하수 하나 있는데 다 폈습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 쪽을 보면서 계속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날씨가 이제 햇빛이 본격적으로 뜨니까 엄청나게 더워지고, 아까 그 고상 캔다고 있고 하수 캔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모기도 막 달라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거 찐득이, 벌, 말벌, 지네 이런 것들, 곤충들, 유해독충들하고도 전쟁이 시작입니다. 자,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 하수도 잘 자라고 이 도라지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도라지 보려고 이 절벽 위에 높은 절벽이거든요. 절벽 저 난간 위로 올라가려고 절벽 사이사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상당히 좋은데 이런 중간에 도라지가 하나 딱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도라지는 안 보이고,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이 줄기가 굉장히 굵죠. 자, 하수 줄기가 하나 있고 그 아래 묵은 줄기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그 하수 삭대하고 줄기 같은데, 자, 이거는 상당히 굵습니다. 이거는 한번 캐보겠습니다. 지금 삭대가 줄기가 워낙 길어서 이 옆에 있는 나무를 막 안고 타고 올라가거든요. 자, 이것은 좀 기대가 되는 하수입니다. 도라지는 안 보이고 그 대신 뭐 하수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수 작년 묵은 삭대입니다. 삭대가 지금 한 3개 정도 되고, 자, 지금 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제가 근래 봤는 하수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자, 엄청 기대되는데 과연 굵고 모양도 잘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 가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좌측에 두 갈래인데 한 개는 또 대대폭 썩고 없네요. 자, 계속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이제 하수 캤는 거를 제가 케이블 다이 당겨 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왜냐면 하수는 마디가 굵고 짧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목을 대야만이 안 부러지거든요. 이동 중에 아직 산행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완전 대문은 아니지만은 뭐 중급 정도는 됩니다. 이거하고 어제 가져온 하수하고 2개를 거피하면 뭐 차만 뭐 술 한 병 정도는 나올 것 같은 계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갑니다. 자, 굵기는 굵은데 이게 길게 이거보다 한 2~3배 더 뻗었으면 처음에 마음 같았는데 땅속은 캐봐야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 하수 받은 자리에 하수신은 없으니까 여기 절벽 중턱에 바람도 좋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도라지 실을 좀 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절벽에 상층부로 올라왔습니다. 자, 도라지가 오늘은 도라지를 볼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라지가 날만한 여건에 도라지는 없고 이 잡풀들도 너무 많고 그늘도 가리고 이러니까 도라지는 뭐 아예 어린 것도 안 보이고 헛배기도 안 보이네요. 자,
계속 상층부 난간난간을 살펴보는데 도라지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뭐 중급 이상의 하수 하나를 또 얻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 상층부 올라왔으니까 이쪽 상층부 절벽 따라 쭉 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저 출발지까지 한번 가면서 이제 슬슬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산 보고 하수 좀 보고 도라지는 하나도 안 보이네.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슬슬 이제 차 있는 그 출발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정상 쪽에 절벽 보고 출발지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절벽 사이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냥 중에 쉬실 때는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절벽 있는 아래서 그런 데서 그 위에 나무끈을 깔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람도 좋고 그늘도 좋으니까 일단 여기서 체력 회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절벽이 있으면 일단 뒤쪽에서 오는 유해 동물들 있잖아요. 멧돼지든 다른 그 위험 요소들이 일단 한쪽 벽은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쪽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벽 아래서 쉬더라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절벽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곳은 낙석이나 산사태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또 피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 도라지가 없는 것은 절벽하고 방향은 좋은데 이 참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절벽이 좀 더 높아서 이 참나무를 뚫고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벽이 한 10m 같으면 한 20, 30m 돼가지고 참나무보다 이 절벽이 더 높이, 더 위에 있으면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없네요. 이런 곳에도 도라지가 안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곳에 자꾸 습하고 환경도 안 좋고 이러니까 도라지들이 다 독해져서 썩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죠.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나면. 자, 제가 왔는데 손 탄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도라지는 일단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절벽 강쪽의 협곡에 가서 6시간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이 엄청나게 부대끼고 빡셉니다. 그래도 산이 좋아서 가는 거고 또 내가 오를 수 있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은 계속 가야 됩니다. 여름 산행하고 겨울 산행은 각각의 묘미를 줍니다. 봄과 가을은 좀 비슷한데 이 여름의 산행은 진짜 1년 중 최고의 더위와의 싸움, 그리고 벌, 지네, 뱀, 찐득이 이런 그런 독충들, 유해 곤충들하고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체력 싸움. 그러니까 여름의 산행은 진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산행은 또 어떻습니까? 겨울은 또 추위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겨울 산행은 겨울 산행대로 또 매력이 있고 여름 산행은 여름 산행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름 산행이 물론 빡세고 진짜 덥고 엄청나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또 매력도 있다는 겁니다. 여름 산행에 갔을 때 그 모든 식물들이 삭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의 즐거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름 산행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 수분의 몸의 탈수 증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한여름하고 한겨울입니다. 12월 달의 산행도 엄청나게 몸의 수분을 탈수시킵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추워도 땀을 많이 발생시키고 더워도 땀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특히 여름 산행에서는 이 땀은 열과 체력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만큼 힘든 만큼 산행을 한번 갔다 오면 그만큼 그 운동 살 빼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름 산행은. 여름에 한번 산에 갔다 오면
뭐 시간당 뭐 600에서 700칼로리, 많으면 1000칼로리까지 빠집니다. 배낭을 보통 산행을 저는 한 15km 배낭 메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7km의 배낭을 메고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800칼로리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 걸으면 한 5000칼로리 빠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음식 조절만 좀 할 수 있으면 살 빼는 거는 우습습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뺄 수 있습니다. 5kg, 10kg, 20kg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20kg까지 뺄 수는 없죠. 안 빠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좀 비만 있고 비대하시는 분들은 뭐 5kg, 10kg는 우습게 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이 체력적인 소모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론 식량도 중요하고 비상식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산행을 하려면 우리 몸은 체온을 보통 36.5에서 출발해서 37, 38을 만들어야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체온이 한 38도 정도 올라갔을 때 몸의 모든 컨디션들이 제가 산행을 했을 때, 무리하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피가 빨리 돌면서 모든 각 기관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산소가 빠르게 공급되어서 몸이 빨리빨리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38도에 몸의 체온이 38도인데다가 바깥 온도가 지금 뭐 엄청나게 덥잖아요. 30도는 훨씬 넘으니까 그 몸의 열이 엄청나게 부하가 되죠.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몸은 수분을 굉장히 빨리 소모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분을 많이 소모시키면 물을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흡입해주고 물을 계속 마셔줘야만이 몸이 체온 조절을 하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몸이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왜 붓냐면 몸에서 수분이 워낙 많이 증발해버리니까 몸이 항이뇨 작용을 해가지고 몸의 수분을 더 이상 이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수분 섭취를 하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계속 저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장될 때까지 시간은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몸이 좀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안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수분 증발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저같이 이런 산을 타는 경우, 이렇게 타게 되면 손발이 붓는다잖아요. 그것은 몸이 이상이 있어서 붓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수분 증발이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몸이 그 수분을 보충하기까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기능이. 자, 이런 기능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산을 타고 오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세수하고 이렇게 오면, 제가 영상 이렇게 총평을 찍다 보면 약간 부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갑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6시간, 아니면 3, 4시간 정도면 거의 다시 영상 보고 돌아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산을 워낙 많이 탔기 때문에 몸이 수분 증발에 관해서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로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몸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안 타시는 분들이 갑자기 산을 타시거나 급격하게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름에 몸속에 수분이 워낙 많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그 수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손발이 붓거나 몸이 붓는데, 그것은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을 조금씩 자주 접하고 자주 하다 보면 그 몸이 부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 이틀 정도 가던 게 하루 가기 때도 하루 반나절, 그 다음에 반나절. 그러면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리 몸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산을 한번 타면 수명이 한 5, 6일 정도 증가한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다음에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장마 찌고 이럴 때 산에 안 가는 그런 날이 있으면 그때 제가 자세하게 왜 체계적으로 이렇게 몸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산에서 여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 조절과 물의 공급, 그리고 물의 흡입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산행을 하실 때 항상 물은 여유있게 준비해 가시라는 거. 그리고 물은 반드시 2병에 나눠 가라는 거. 오늘 산에서 제가 물을 만약에 보통 1.5리터 정도 필요하다면 1.5리터를 PT병 한 병에 갖고 가다 보면 그 병이 분실해져 버리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병을 항상 제가 2군데 나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행 중에 물병이 하나씩 튕겨나가서 분실하거나 잃어버리면 비상용 보조 물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물을 마시면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행 중에서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멧돼지를 만났을 때, 절벽 난간에서 오도가지도 못하였을 때, 다 아닙니다.
아니면 뭐 절벽에서 귀신을 봤을 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산행하다가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그때는 이제 빨리 무조건 하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행 중에서 물병이 튕겨져 나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진짜 물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면 가장 난감합니다. 산행에서. 여러분들 혹시 산행하시다가 물이 떨어져 버린 경우가 생기면 그 시간에 최대한 빠른 길로 해서 가장 빠르게 하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더 2차, 3차의 사고나 아니면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면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중급의 하수를 괜찮은 하수를 봤거든요. 삭대는 굉장히 컸는데 몸통은 생각보다 몸통은 좀 그래도 좀 통통했습니다. 그런데 길게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절벽에서 본 하수하고 그 다음에 그 어제 갖고 온 하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제가 급해서 담금을 하나로 만들어서 담금하면 큰 병에 술 한 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또 가게 마치면 또 한 3, 4시간은 붙어서 또 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라지는 못 봤지만 그래도 지금 한 2, 3일간 계속 강 쪽에 협곡을 왔는데 이제 다음 산행부터는 이 강 쪽도 슬슬 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특기인 고산지대 절벽으로 다음 산행부터는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